제가 사실 이제 이런 네.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지금 뭐 전기차 보조금 절대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커지니까 네. 지금처럼 이제 계속 뭐 전차종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구조는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점점 네. 이제 네. 줄여 나가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전기차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도 네. 들었고 어쨌든 이게 과도기적인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LFP 배터리 탑재한 차종 자체가 는 건 또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차종이 늘었다는 것 자체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쨌거나 뭐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중저가 뭐 모델까지 이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예. 당장은 어쨌거나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이 뭐 그 가격대의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탑재한다 그러면 사실 원가 구조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채택하면 할수록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벤츠라든지 일부 뭐 고급차들도 뭐 중국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채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벤츠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벤츠 같은 경우는 EQS 그게 막 그 뭐 파는 가격이 한국차 기준으로 1억 8천인 게 1억 한 뭐 4, 5천만 원 깎아주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 몇 대 팔리지도 않았는데, 예. 그 재고 처리를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깎아준 겁니다. 예, 그런데도 안 팔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이런 고급차에 LFP 배터리를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름아름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뭐 믿고 타기가 좀 힘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차, EQS 같은 경우는 큰 차잖아요. 그 큰 SUV인데 그게 실으려면 그러면서도 웬만큼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면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운행할 때 보면 상당히 그 브레이크도 제동이 잘 안 걸리는 느낌이 들고 이런 불편한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EQS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사실 엄청 폭망했어요, 사실. 네. 뭐 그래서 뭐 속칭 그 중국 이제 배터리 값싼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벤츠가 아니라 짱츠 이런 식의 속어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근시안적인 사실 선택이었던 거고, 그리고 벤츠 이야기를 한 게 제가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중국 배터리를 채택한 상당수의 그 브랜드들이 사실은 중국의 뭐 지리 자동차, 뭐 지리 자동차라든지 뭐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중국 자본,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예, 그런 그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도 있고 하고 뭐 폭스바겐도 뭐 하고 뭐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하지만, 예, 그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배터리를 사실 많이 썼고 그 중에서도 LFP 배터리를 많이 채택했다. 맞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이제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중저가 시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당장은 LFP가 상대적으로 값싸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3원계 배터리가 훨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좋다 이렇게 알지만, 그냥 차량에 들어가서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 LFP 배터리를 탑재했는지 뭐 단계 배터리를 탑재했는지 이거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게 대세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낮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기보다는 매우 낮다. 네. 더구나 이게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예. 그 앞으로의 시장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시장하고 중국 외 시장으로 결국 나눠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 그 뭐
중국이 이미 침투율이 그 한 20%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성장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예. 그래도 전체 볼륨으로 보면 이미 28% 정도의 전기차 볼륨이 있는 데하고, 예를 들어서 한 7%, 8% 침투율이 있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같은 이쪽은 20%를 성장하더라도 미국 같으면 한 4배 정도 더 큰 폭으로 성장해야 중국 전기차 성장률하고 맞먹는 어떤 시장 사이즈를 당장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은 그렇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예, 성장이 절대 크기 자체가 워낙 크다, 아직은. 예. 그러나 향후에 이제 급속히 성장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럽 시장이 되는데, 이 시장들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그 배터리 회사들한테 굉장히, 예, 유리한 시장이고요. 그 흐름은 최근에 와서 저는 더 이제 뭐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속화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미국 전기차 시장은 뭐 IRA로 뭐 막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뭐 크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오늘 기사 나온 게 뭐냐면, 중국 정부 자체가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예, 그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 예, 니네들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 나가지 마,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중국 정부부터가 이제 배터리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제어한다는 이유로, 예, 미국이라든지 다른 외국 진출을 지금 되게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나왔지만 이제 그 이른바 EU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 그 중국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보조금 조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은데, 상계관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어떤 나라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연방국가라고 하면 각 주에서, 예, 서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게 해서 되게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어떤 나라나 주가, 예, 자기의 기업들을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보조금을 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 상계한다는 건 뭐 상세한다는 말이겠죠. 보조금 준 만큼 상세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징벌적인 관세까지 매기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반보조금 조사를 들어간 것은 이게 EU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계속 좀 노려보고 있었는데, 사실 몇 달 전부터 조사는 이미 산조사 작업을 다 한 거거든요. 그 조사를 한 상태에서 지금 반보조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뭐 중국 업체들을 이제 그 상계관세뿐만 아니라 징벌적인 관세까지 이제 부과하는 걸 일정하게 염두에 두고 아마 지금 들어가는 걸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배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향후에 뭐 미국, 유럽뿐만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 이제 확산되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제품을 선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있냐면요, 세계적으로. 예. 반중 정서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고조에 거의 이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몇 달 전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 이제 잘 아시죠? 뭐 여론조사, 이제 좀 국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반중 정서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미국하고 유럽 선진 국가들의 이제 그 반중 정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거의 80%대가 넘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거의 뭐 70% 후반까지 왔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흐름들을 보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40% 뭐 한 5, 6년 전에 30% 40% 이러다가
지금 가까이는 뭐 60%, 70%대로 최근 몇 년 동안 뭐 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의 호의적인 어떤 정책들을 취하는 나라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고요. 최근에 실제로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인도 땅에 하여튼 뭐 투자하는 것을 막겠다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굉장히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EU만으로 다시 이제 조금 돌아가서 예를 들어드리면 EU가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이제 반보조금 조사를,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한다. 근데 그러면 중국에 생산된 전기차들의 이제 유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들은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이제 이 전기차의 침투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이고요. 반면에 EU 안에서 뭐 다른 중국 이의 배터리를 장착한 그 전기차의 상대적인 이제 확대가 늘어날 텐데 뭐 대표적인 게 당연히 한국이죠. 그래서 그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점유율은 뭐 상당히 뭐 중국 업체들의 진출 속도를 상당히 늦추면서 한국 배터리의 장착률이 저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이 막힌다고 하니까 뭐 EU 시장으로 막 세도한다 이러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은 이게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그 생산 캐파를 구축할 때 중국에서 생산 캐파를 할 때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 캐파를 구축할 때가 환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CBAM이라고 해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부터 이제 지구 온난화께서 탄소 배출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네.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많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매기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환경 규제에 굉장히 엄격하고 당연히 뭐 보건 안전 규제에 이제 굉장히 뭐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뭐 노조도 사실 동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지만 노조의 이제 그런 뭐 그 입김도 상당히 이제 강하죠. 특히 노조 쪽이 강한 건 뭐 미국 쪽이 훨씬 더 강해서 유니언에 속하지 않으면 사실 뭐 이 그쪽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 방식은 어떠냐 하면 우리보다 자동화의 수준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인해 전술식으로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중국 자국 내에서는 인건비가 싸니까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자동화해서 기계 10대에 사람 10명이 붙어서 할 작업을 거기서는 그냥 인력 100명이 붙어서 뭐 이 장비를 생산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이나 중국으로 하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장 캐파를 짓는데도 한국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자기 중국에서 지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도 특히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는 IRA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짓는다 하더라도 그 수익을 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소 5년 안에 못 내고요.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근데도 왜 지냐? 지금은 뭐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도 주고 저쪽으로 가서 이제 뭐 한번 시도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고 있고 업체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이제 벌어놓은 걸로 해서 어쨌거나 대응은 해야 되니까 중국 업체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향후 한 뭐 5년 정도 안에 펼쳐질 장면에서는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월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이른바 초격차로 가는 저는 그 중요한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늘어나는 캐파에 대응하는 것들은 계속 이제 지속적인 중장대한 설비 투자를 누가 빨리 해서 빨리 이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냐 하는 것인데 그 단계로 가면 그
중국 업체들은 수익을 잘 못 내서 빨리빨리 쫓아가기가 힘든데 한국 업체들은 이제 한 향후 2, 3년 정도부터 가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IRA 세제 혜택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뭐 영업이익만 몇조 원씩 이렇게 막 추가로 붙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면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5%, 8%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RA 세제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전문가 추정에 따르면 이게 10%대 초반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캐파 구축을 해나가면서 이제 선두를 이제 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본 업체들을 삼성전자가 따돌릴 때,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이후로 따돌릴 때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흐름이 사실은 향후 한 5년, 10년 정도 범위 안에서 되게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얘기할 때 에너지 밀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역시 이제 에너지 밀도가 효율성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원체 넓어서 3원계 배터리를 장착을 해도 결국은 눈에 보일 때마다 충전해야 될 것이고 유럽은 또 이제 소비 분위기 자체도 조금 뭐 작은 차를 선호하고 또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조밀하니까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또 LFP는 충분할 거다. 그래서 아마 의외로 소비자한테 선택하라고 그러면 싸다면 LFP가 상당히 좀 어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주행거리가 평균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나라일수록 먼 나라일수록 LFP 배터리는 기피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그만큼 어차피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지, 더 자주 하고 싶은 차주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저는 차 2대를 다 전기차로 몰거든요. 근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조금 초기에 사서 이게 사실 저도 초기에는 그런 문제의식 크게 없이 이제 샀다가 그냥 전기차라는 그 자체를 이제 좀 선호해서 샀다가 했는데 그게 LFP 배터리가 장착된 차예요. 풀 충전하면 한 350km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노란불 들어오면 불안해서 이하 구간에서는 편하게 못 타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50km 정도 남는 구간으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안절부절해집니다. 특히나 충전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뭐 주유소는 그나마 그래도 가까운 데 있는데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주유소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들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350km라고 하는데 더구나 겨울철에 이게 350% 풀 충전하고 타도 조금만 지나가면 기온이 떨어지면 이게 실제로는 한 200km대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타는 구간이 150km, 많이 타야 200km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구나 한국에서도 그런데 미국처럼 이렇게 뭐 주간에 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를 탄다? LFP 배터리 차 타고 나면 그거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계속 안 타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걸 한 몇 년간 이렇게 타서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 야, 이거 오히려 도저히 못할 차구나. 이렇게 저는 인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할수록 LFP 배터리가 선호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주행할 때 에너지 몰입도가 높아서 한번 주행할 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배터리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벤츠 얘기하셨는데 소형 모델은 앞으로 LFP하고 NCM 두 모델 만들어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겠다. 이제 그 말도 이게 이제 NCM의 그런 어떤 상대적인 돈 더 주고 NCM 선택할래? 좀 상대적으로 싸게 LFP 탈래. 이런 이제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제가 아까 앞에 드린 연장선상이겠습니다. 뭐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은 어쨌거나 이제 전기차 시장을 중저가까지 조금 확대를
시켜가야 되는 국면인데, 그리고 그 시장도 어쨌거나 먼저 선전해놔야 나중에 이제 뭐 조금 더 뭐 진짜 이제 뭐 어떤 다른 배터리를 장착하더라도 그 시장도 어느 정도는 선점해놔야 안 밀린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동차가 왜냐하면 충성도가 좀 높은 그렇죠.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벤츠도 그래서 이제 급하게 뛰어든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냥 컨설팅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벤츠는 그건 착각이고 잘못된 경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벤츠는 사실 중저가 시장에서 먼저 뛰어들어서 승부 볼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저가를 이제 선택지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벤츠의 경쟁력이 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의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 속에서 그 벤츠 CTO가 했던 이야기도 이제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벤츠는 지금 1대 2대 주주가 다 중국 그 기업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고, 벤츠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볼보라든지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익숙한데 이제 MG라고 옛날 영국의 이제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다 뭐 상하이 기차라든지 이런 중국 업체들한테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지분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중국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이제 좀 채용해야 되는 그런 압력을 사실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벤츠만 하더라도 1대 주주, 2대 주주가 다 중국 업체들인데 그 업체, 그리고 거기 뒤에는 그 하나는 제가 지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하나 지리 자동차거든요. 뭐 이런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입김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그 일종의 이제 뭐 그 기업들한테 당연히 뭐 중국 배터리를 쓰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지 한국 배터리를 쓰라고 압박하지는 않겠죠. 더구나 뭐 벤츠 같은 경우 특히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든 모델,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생산된 차량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배터리들을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여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중저가 시장 침투해야 되니까 LFP 배터리를 당장 싸서 쓰고는 있으나, 저게 지속적으로 LFP 배터리가 그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금 그나마 LFP 배터리가 가격이 싼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LFP 배터리에는 상대적으로 리튬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다운계 배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구간인데, 리튬 가격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되면 사실은 LFP 배터리와 다운계 배터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니켈 쪽의 배터리와의 가격차는 한 자리 이내로 아마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LFP 배터리는 성능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개선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이 LFP 배터리를 그냥 저가라고 해서 계속 쓸 업체가 얼마나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최선 현재 기술 수준이나 뭐 제조 여건에서 양극재 원가 비중이 LFP는 대략 이제 한 17% 정도 전후고, 삼원기는 대략 40% 정도. 자,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차이가 나지 않냐? 물론 성능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의외로 삼원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워낙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가격으로 경쟁하면 뭐 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이 드러난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 수치가 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도 LFP 배터리가 뭐 이제 제가 아까 향후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가 이제 전성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그 이후로 해서 뭐 전기차에 LFP 배터리가 전혀 안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저가 시장 안에서도 지금 LFP 또는 삼성 SDI가 LFP는 중국 업체들한테 맡기고 자기네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망간을 더 첨가해서 조금 효율성을 더 끌어올린,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이제 LMFP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LG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니켈 쪽으로 많이 이제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경합하는 시장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LFP가 전혀 역할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만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최근에 그 LFP 배터리 때문에 한국 배터리들이 대세가 흔들릴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보도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코멘트하는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예. 아니 그렇게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 같으면 어쨌거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할 업체는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이제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일정하게 내재하겠다는 그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아니거든요. 예, 다원계 배터리, 3원계 배터리를 지금 생산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테슬라가 그러니까 중국 업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3나 모델 Y에 그걸 이제 국내라든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부 LFP 배터리 탑재한 그걸 갖고 들어오지만 그런 거 파는 거는 다 그냥 가격대를 낮춰서 초기 시장에서 이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내놓겠다라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중저가 모델까지 이제 빨리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을 시켜 놓겠다. 모델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중저가 시장까지 밀어내고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 같으면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 왜 3원계 배터리를 개발합니까 이게. 예. 세계 1등 업체가 결국은 3원계 배터리를 지금 채택해서 그걸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이미 기본적으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네. 수치를 보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중국이 내수 시장 위주고 이 정부의 또 차별적인 비율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반보조금 조사도 지금 받게 생겼고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제 이 올해 상반기 보면은 우리 이제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합산 점유율이 23.9%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2%포인트 좀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떨어진 만큼 빈틈을 이제 중국 업체가 들어왔고 CATL하고 비아디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1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LFP 점유율이 늘어났으니까 또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제가 이제 자꾸 LFP 배터리보다 한국 배터리가 좋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 저도 이제 자꾸 LFP 배터리는 완전히 형편없고 또는 한국 배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산업 자체에 부침이 일부 있기도 하고 또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잘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대응과 전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K 배터리가 팔짱 끼고 있으면서 LFP 배터리가 나름 성능 개선도 하고 하는데 한국 배터리 가만히 있으면 그 위기죠. 근데 한국 배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는 거고요. 충분히 기술 역량도 있는데 향후에 이제 양산 개발 능력, 제조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고 그걸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점유율을 보면 올해 중국 시장을 포함하지 않고 중국 외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배터리보다 중국 업체들의 이제 배터리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가장 눈에 띄게 올라온 건 비아디고요. 비아디는 이제 한마디로
이게 이제 사실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만들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든 배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중국이 이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유럽의 이제 뭐 벤츠라든지 볼보라든지 또 볼보의 뭐 자회사 합격인 폴스타라든지 또 영국의 MG라든지 이런 차들은 사실 그게 뭐 그 중국산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우려할 정도로 예. 그 중국이 이제 보조금을 주고 그건 사실 보조금은 전기차에만 주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도 사실 중국 정부들이 많이 주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건 중국 업체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거 이제 탐방 가서 우리 한국 업체들 관계자들한테 들은 건데 뭐 중국에서는 배터리 뭐 10기가 20기가 만들어서 그게 사실 제대로 뭐 쓸 수 없는 아주 뭐 낮은 퀄리티의 그런 배터리라 하더라도 연말 되면은 그거 야 니네들 그거 만드느라고 손실 얼마 봤어 그러면 그 손실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다 메꿔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산해서 값싸게 생산한 걸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중국이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 그런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에 이제 탑재해서 들어오니까 그 비중이 이제 상당히 크게 늘어났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전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중저가 시장까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대중화되는 국면에 들어갔는데 빨리 이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사람들한테 좀 보급을 많이 시켜서 로열티를 좀 높여놓자는 전략 아래 사실 그 가격대를 한편으로 낮추면서 그 가격대를 그냥 낮추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걸 LFP 배터리로 맞춰서 이렇게 지금 침투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예를 들면 제가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가 이제 내연기관차를 갖고 있는데 예, 테슬라에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가 주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 예, 대략 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대, 3천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걸 세컨카로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런 뭐 이 차들을 뭐 산다거나 이런 또는 그런 테슬라의 이제 그런 저가 차로 바꾸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배터리들은 본격적으로 아직 미국 전기차들의 탑재하는 본격적인 구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일시적인 어떤 흐름들 때문에 오히려 중국 업체들은 중국 외 시장을 벗어나도 상대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 국면인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올해 4분기부터도 지금 GM이 내놓는 그 6개의 차종이 다 LG하고 그 GM의 합작사인 울티엄 셀즈 베이스드 울티엄 셀즈 기반의 배터리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유율 확 올라간다고 저는 다 봅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의 본격적인 이제 점유율 약진 구간은 뭐 올해 4분기도 시작이 되겠지만 내년, 그 다음에 특히 25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인용한 데가 이제 SNE 리서치라는 데지 않습니까? SNE 리서치의 대표도 최근에 한 그 행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한국 업체들이 이제 점유율이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 주력 시장이 이제 미국 유럽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다시 중국 업체들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뭐 분명하게 했습니다. 북미 전기차 시장이 향후 2, 3년 안에 뭐 지금보다 몇 배 수준으로 굉장히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리튬이라는 건 뭐 이게 염호나 광산을 채굴해서 공급할 때까지 뭐 보통 5년에서 그 뭐 큰 프로젝트는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금방 공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특히 몇 년 구간에는 다시 리튬 가격이 상당히 저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